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면 보세요. 일단은 사이스 현상은 그래서 우선 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얘가 이제 합성 뭐냐라고 하는 게 1번인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게 맞냐. 그리고 어쨌든 이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은요. 얘네 두 개한테만 해당하는 거고요. 가로 3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 6개만 외우고 얘네 두 가지는 어쨌든 절대 이 6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안 적는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 가로 1, 2, 3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나. 이 노랑연말 받침은. 그냥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다 웬만하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12개가 나와야 돼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느냐 니은, 미음이냐, 이하열, 요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얘네로 시작하면 갱소리로 바뀌고 밑에 걸로 시작하면 니은 첨가되고 이하열, 요유는 니은, 미음 첨가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일단 정리해 주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울 거고요. 내려가 보시면 밑에 거 문제 내려가 보시면 얘네 세 가지가 있어요. 위, 윗, 웃이 있어요.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래, 위에 대립이 있는 말은 기본적으로 윗을 씁니다. 아래랑 위랑 대립이 있어. 그러면 윗을 씁니다. 그 다음에 된소리랑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를 씁니다. 네, 여기다가 별표예요. 왜냐하면 얘는 사실 여기는 시옷이 사이소리예요. 사이소리라고 얘는. 그러면 얘네는 왜 사이소리를 선생님 안 써요? 왜긴요. 된소리는 아까 우리 사이소리 현상 그 세 가지에 된소리 들어가는 거 있어요? 뒤에가 얘네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얘네로 시작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로 시작하는 거 없습니다. 아까 12개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이소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웃은 위아래의 대립이 없을 때 쓰는 말인데요. 이 웃은 밑에다 쓸 게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웃어른하고요. 위에 어른이 있고 아래 어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 어른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웃어른이고요. 그 다음에 웃돈이라고 해서요. 돈을 더 얹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더 줬어. 이걸 웃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뺏어주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도시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옷은요 위옷과 아래 옷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도시예요? 아 이거는 뭐냐면 겹쳐있는 옷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위에 어쨌든 뭐 점퍼 하나 입은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입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우도시입니다. 그 옷을 얘기하는 거지 위아래를 갖다 얘기하는 옷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더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었냐면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으니까 위아래 대립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당연히 발음을 어떻게 하겠어? 아까 두 번째 규칙 기억하시죠? 아랫니가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 니은 첨가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발음이 뭐가 되겠어요? 윗니가 되는 거니까 니은 첨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위층이요. 위층하고 옆에다가 아래쪽을 적을 건데 선생님 왜 얘네는 사이시옷을 안 적어요? 얘기했잖아. 아까 12개가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니은, 미음, 이하의 요유가 아니잖아. 된소리, 거센소리는 안 써. 사이소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위층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윗몸도 아랫몸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윗몸, 아랫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요. 얘도 역시나 사이소리 2번이었었죠. 가로 2번이었습니다. 니은 첨가되는 거.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맞고 뭐 하나 틀린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 3개 그래서 써드린 겁니다. 얘네 셋밖에 안 나와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 했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다 적으면 뭐뭐 하다가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에 그 두 학교 중에 한 학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충원인가 안 나왔든 세 학교가 교과서가 똑같은데 충원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원 애들도 있긴 한데 하다 같은 경우에 있잖아. 뭐뭐 하다가 붙는 애들.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봐. 울림소리
받침으로 끝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 받침으로 끝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간편 하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 하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궁금 하 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띄워서 할걸.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섭섭하지가 있어요. 그럼 다 하다가 붙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네는 니은 받침으로 끝났고 얘는 미음 받침으로 끝났어요. 맞죠? 그 다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기역 받침으로 끝났고 얘는 비읍 받침으로 끝났어요. 맞죠?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축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간편캐가 돼요. 얘는 간편캐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누가 탈락한 거다? 아가 탈락한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궁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탈락한다? 아가 탈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하 중에 얘네들은 누가 탈락하냐면 하에서 뭐가 남는다? 히읗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생각 뭐가 되냐면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섭섭 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하 전체가 뭐가 된다? 탈락합니다. 안 울림 소리 받치는. 알겠어요? 네, 이거 하나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음 포함입니다. 이 울림소리 받침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요약 하 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요하 건대가 있어요. 요하 건대가 있어요. 그 위에 거는 뭐가 맞아요? 요약하 건대는요? 다시 해볼까? 네. 어색한가? 뭐 어색한 거 있니? 요약하는데 하다 앞에 여기 기억 받침이죠.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니네가 쓰고 싶으면 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 얘를 미쳤어 요약 건대가 됩니다. 요약 건대가 됩니다. 하가 탈락합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앞에가 중요할 요자거든요. 모음으로 끝났어. 그럼 얘는 아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였다? 요컨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컨대를 요약학원대로 잘못 알고 있는 됐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중요학원대라는 뜻입니다. 요자가 중요할 요자입니다. 그리고 요약학원대는 요약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연구 하도록이 있어요. 연구 하도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냥 생각 안 나서 그냥 생각하도록으로 할게요. 생각하도록이라고 했으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뭐가 되냐면 아가 탈락해서요. 연구 토록이 되는 겁니다. 토록이 되고요. 토록.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하도록 연구 도록으로 갑니다. 도록. 얘는 도록이고 얘는 토록이 됩니다. 토록.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안 가르쳐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도 한글맞춤법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치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하가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기억 받침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가 탈락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한글맞춤법은 일단은 여기 여고에서는 다 얘까지는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 포함해서요. 뒤에 나가는 이상까지 다 설명 다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공동체는 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내일 똑같이 내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지 엄마한테 보내줬는데 또 봤네?
시험지에다가 시험지를 뭐 쓰기 써야 될 건 시험지다 갖고 있어요. 일단 내일 줄 거니까. 그래서 아이패드에 풀어 설명하시죠. 야, 내 준비 안 해? 아씨, 왜 가? 네,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하고 넘기시고 이거 사다시담 나오니? 사다시담 나와 이거? 모르시죠 아직? 학교 오지 않아요? 이거 지금 2개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직 이다시를 어디? 이다시? 아 발음? 아 발음? 아직 발음 수민이들 얘들아 어디에? 여기 발음? 네. 지금 생각이 없구나 지금 지도에 대한 욕심이 없구나 아직 발음이야? 회장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잠깐 문제에서 문제 지난 시간 복습이니까 문제 잠깐만 볼까요? 여기 몇 페이지냐? 197페이지 와볼까요? 뭐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건데 그냥 개념만 다시 한 번만 보면 네 문제만 다시 복습 지난 시간 거 그 한글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있었어요. 네 여기는 뭐 그대로 우리 배운 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딱히 얘기할 건 없네요. 그냥 딱 맞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버리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소리를 적기랑 어법에 적기는 이건 100%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발음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표기랑 발음하고 뭐하면 같으면 뭐라고 했었고 소리하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표기랑 발음이랑 어쨌든 다르면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 푸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마 그 조사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인데 항상 이 띄어쓰기 설명은 거의 다 누구랑 누구를 구분하는 거냐면 거의 대부분 다 조사랑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항상 OS고 붙여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의존명사 앞은 띄어쓴다고 했었죠. 네, 여기서도 아마 그런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 더 설명을 해주자. 우리가 특히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조사예요. 보조사. 뭐 다른 조사들은 다 대부분 알아요. 근데 보조사에 누가 있냐면 일단 가장 뭐 은는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알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린 게 누구였었다? 밖에가 있었어요. 이 만하고 같이 쓰이는 애죠. 나는 너만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바깥에라는 말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조차, 마저, 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는 다 뭐였다?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문제를 풀 때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격조사들은 다 애들이 알더라고요. 뭐 보다 같으면 부사격조사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사끼리를 연다가 붙었어도 됩니다. 조사끼리는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거까지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더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4번으로 와주시면 명사의 정비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이 명사 아니면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결합한 경우는 명사 아니면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부사가 돼요. 이가 붙는 경우는. 근데 얘네들은 다 원형을 밝혀졌고요. 이 위의 모음으로 시작한 정비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소녀한대로 적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써드렸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풀겠지? 네, 이거는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틀리면. 네, 근데 아마 네, 교과서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붕할 때 운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없는 거 없네. 우리가 배웠던 건 어쨌든 지붕하고 누가 있었다? 이파리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꼬락서리도 되고요, 바가지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나머지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어쨌든 잘 찾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완별표 문제죠, 정말요. 그쵸? 그 위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긴 한데 4번하고요. 어쨌든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하지만 어간의 이나 이 외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라 하더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냐면 노름이 있습니다. 그 노름하고 누가 있었냐면 걸음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제일 핵심입니다. 특히 노름은 도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박이고 뭐 걸음 같은 경우는 뭐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뜻에서 다 멀어진 걸로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왔어서 써준 거고 이나 이의 몸으로 시작된 거는 이미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마개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마개. 그 다음에 뭐 자주. 원래 얘네들이 막다 플러스 에, 잣다 플러스 우 이런 애들이 붙은 거였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였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애가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더 써드렸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그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요. 네, 또 나왔어요, 그렇죠? 거듭 얘기하지만 의존명사는 띄어쓴다고 했었고 조사는 붙여쓴다고 했습니다.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누구였었어요? 이 대랑 그 다음에 누가 되겠다? 이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 일, 그 다음에 장소. 특히 이 일은 또 뭐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어요? 시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었다?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다 의존명사였었고요. 근데 만약에 상황 배경에 따른 연결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에 쓰는 거다? 붙여 쓰는 거에 썼습니다.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일 장소가 아니면 붙여 쓰고 일 장소면 띄어 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그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가 장소인지 일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일 장소다라고 하면 앞에 말과 띄어 쓰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붙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 마찬가지죠. 지도 뭐였었고요? 무조건 뭐랑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 시간입니다. 시간 일이었었죠, 이것도. 그렇죠? 네. 그럼 뒤에 시간하고 일과 관련된 개념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대로만큼 또는 이미 얘기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거듭 얘기하지만 조사 앞에는 누가 나온다? 조사 앞에는 누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체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앞에서는 누가 나온다? 물론 의존명사도 종류가 두 가지긴 하죠. 근데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뭐였었고요?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여진 애가 나오면 얘가 의존명사라는 거였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였었다?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수관형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였다? 의존명사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랑 대는 일, 장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만큼, 대로, 바, 뿐만 아니라 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체험이 오는지 아니면 용어의 관형사형이 오는지 수관형사가 오는지를 잘 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00%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안 틀리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었었고요. 그리고 본용어, 보조용어는 지난 시간에 써드리지 않았나요? 써드렸죠? 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9번도 설명했죠? 안 했나요? 9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왜 이 몽땅이 된 소리를 발음했으니까 사이소리 현상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아까 안방 있었잖아. 근데 얘는 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한 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단어라고 했고요. 그리고 형태소가 그냥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그냥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사이소리 현상이랑 좀 달라요. 원래 된 소리였던 애들이고 사이소리 현상도 원래 된 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된 소리가 아니었는데 된 소리가 되는 거였었고 얘네는 원래 된 소리였던 거였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얘네들밖에 없어요. 잔뜻, 몽땅, 산뜻 얘네 세 명이 제일 많이 나와요. 노란 양을 같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나서 네 이것도 니은 비읍 얘기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중요한데 앞에가 뭘로 끝나냐가 중요한 거죠. 앞에가 지금 니은 비읍으로 끝나면 니은 비읍으로 끝나면 뭐가 되겠고요. 니은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열 룰루 쓰고요. 열 룰루 쓰고 죄송해요. 니은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열 룰루 쓴다고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얘네들 갖다가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제외한 걸로 끝나면 뭘로 쓴다? 열 룰루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은하고 모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열 룰루 쓰고요. 얘네들이 왔을 경우에는 열 룰루 쓴다고 했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어차피 이거 서술에 내가 할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나오는 열 룰루 쓰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무조건 뭘로 적는다? 열 룰루 적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합격률도 기억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비읍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자율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율로 적고요. 환율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율로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사 이 희가 붙는 애들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있다.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희로 나거나 이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한글화 축법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너무 모호하네요. 그래서 다시 밑에 등심이가 말합니다. 간간이와 낱낱이와 같이 첩어는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중복된 단어들은 간간, 낱낱같이 중복된 단어들은 명사 뒤에 또 시옷 받침 뒤나 뭐뭐 하다가 붙이지 않는 어간 뒤 그리고 부사 뒤에다가는 뭘 적는다? 이를 적어요. 그나마 조금 더 한정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희를 적는 것은 보통 하다가 붙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다? 네, 희를 붙이는데요. 시옷 받침은 제외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날 누가 나온다? 깨끗 이가 나와요. 원래 깨끗 하다가 되기 때문에 하다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시옷 받침이기 때문에 뭘 썼다? 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붙는 애들은 대부분 이를 쓰고요. 하다가 붙는 애들은 시옷을 씁니다. 그 첩어는 무조건 거의 다 이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뭐 집집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시옷 받침들이 깨끗 이가 됐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틈틈 희가 되겠습니다. 뭐 간간이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나옵니다. 부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열심. 부사는 열심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욱 틈틈 이가 되겠구나. 죄송해요. 틈틈은 좀 애매하다. 틈틈 이가 되겠구나. 그쵸? 틈틈 이가 되겠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더욱 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더욱도 부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가 붙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나마 여기가 조금 더 정리가 잘 되게 해놨거든요. 이랑 희를 구분해줘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것들도 요거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솔직하다니까 얘는 솔직히가 되게 돼요. 그렇죠? 네, 꼼꼼하다가 되니까 꼼꼼하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꼼꼼히가 되는 겁니다. 꼼꼼하다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가 되어 있습니다. 곰곰은 곰곰이예요. 부사니까 부사라고 봐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여기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했고 다 설명했네요. 띄어쓰기도 요 눈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항상 어쨌든 붙여쓰는 거 눈가치는 붙여쓰는 게 맞았고
나머지 뭐 이상한 거 하나 있네요. 야, 되게 엄한 거 하나 있다. 완전 틀린 애가 이상한 게 있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올바르고 찾는 거였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모의고사 꺼내볼까요? 다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이렇게도 고2 이게 더 쉬웠던 것 같아. 하나 더 나올까? 그건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단한 마무리 풀고 네, 그 함수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저기로 갈게요. 4-1단원 한번 가보겠어요. 4-1단원 갖고 왔나요 혹시? 단수가 다른데 1-3단원 말고 4-5단원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 없어. 잠깐만. 4-5단원. 단원이었을까? 아 진짜 나왔어. 4-5단원 18페이지 18. 문서를 먼저 가야겠지. 그럼 모의고사 잠깐만 먼저 볼게요. 모의고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거 루트스였어요. 5월 루트스. 네, 여기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틀리시고 있을까요? 정답 불러드려야 될까요? 모의고사? 채점하셨어요? 네, 앞에 1, 2, 3번에서 질문하실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이거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뒤에 7번까지 질문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8, 9, 10이요. 13번까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13번. 그 형태수 나누는 것 때문에 잠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형태수 나누는 방법 뭐였냐면 어절을 나눠요. 형태수 나누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절을 나누면 당연히 여기는 4어절이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누구 나누는 거라고 썼어요? 조사 나누는 거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조사까지 나눴을 경우에는 뭐였다? 이렇게 조사가 은, 이, 보다가 있겠죠. 앞에 처음 붙었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단어였었어요. 그 형태수는 이 상황에서 누구 나누는 거였었어요? 합성어랑 파생어를 나누는 건데 여기에 합성어에 해당하는 게 없고요.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누구만 나누는 거다? 동사 형사에서의 기본형에서요. 뭐 선어학이라든가 이런 거 붙으면 나누는데 세다밖에 나눌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명사는 다 뭐였었고요? 자립 형태수가 되겠습니다. 명사는 다 자립 형태수였었고요. 조사라든가 동사 형사는 전부 다 무슨 형태수라고 했었다? 의조 형태수였었어요. 그리고 자립 형태수는 무조건 다 무슨 형태수였었고요? 실질 형태수였었고요. 동사 형사의 맨 앞에 있는 의미를 가진 부분만 실질 형태수로 추가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별표였었죠. 이렇게만 해놓으셨으면 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얘가 이제 의존 형태수였었고 나머지들이 의존, 그 다음에 얘가 둘 다 의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형식 형태소, 형, 그것도 좀 쉬운 게 나왔어요. 형 이렇게 나왔었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어쨌든 답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의 어려운 건 안 나와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왼쪽 지문을 안 보고 푸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였었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거듭 얘기하지만 어절 나눈 다음에 뭐만 나누면 되기 때문에 조사만 나누면 되는 거였었죠. 여기서 의로, 여기서는 없었고, 여기서도 없었고, 여기서 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얘는 단어가 몇 개? 3개, 3개, 2개, 4개, 그 다음에 3개였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항상 단어는 어절에서 조사만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정리했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절에서 조사 나누는 게 단어. 네, 또 질문도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오늘 운동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똑같은 거였었죠, 그렇죠? 누가 바뀌느냐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답이 2개일걸요? 이거 봐봐. 칼날은 니은이 앞에 있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음의 이유를 바꾼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군느는 디귿이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 니은과 동일한 음의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정답이긴 합니다. 알겠어요? 1번, 2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갖다가 2가지로 정답을 했습니다. 혹시나 2번 하신 분들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뒤에서 질문하신 거 있을까요? 15번까지. 15번은 2학기 중간고사이긴 합니다. 15번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쨌든 개시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의 일에 대한 추측이어서 틀렸습니다. 지금 도착했겠다의 지금 때문에 현재 추측이라서 틀린 거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주제 통합 지문이었었습니다. 뒤에 21번까지 틀리신 거 있을까요? 주제 통합 지문 21번까지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지문이었었습니다. 22, 25번까지 해서 틀리신 거예요. 22, 25번이요? 없어요, 여기도? 23번이요. 네,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번의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유를 추론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디 보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원래는 앞에 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앞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 번 더 올라간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도 어쨌든 앞에 있는 예였잖아요. 모든 계약이 성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립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미성년자가 어쨌든 판매자와 계약을 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찾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밑에서 찾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력이 어쨌든 없는 상황인 거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보면 특정 원인이 있으면 효력을 가지지 뭐한다?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까지 내려왔었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러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요. 우선은 총 몇 가지가 있었고요. 우선은 무효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다?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2가지였었고 여기 나와있네요. 무효는 계약 내용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처럼 사회 질서에 크게 반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미성년자가 있냐 없냐? 요게 미성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거였습니다. 또는요, 여기 써있어요. 완벽하게. 반면 취소는 그렇죠. 그래서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또 뭐 나왔어요? 취소가 나왔어요. 취소는 사고나 사기 등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거나 나왔다. 미성년자와 같이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할 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23번의 기억의 이유를 갖다 추론한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뭐였었기 때문에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에서 정한 사람이 효력을 결국 뭐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서부터 5번까지 중에 미성년자는 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효력을 갖다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했어요, 이거 혹시? 4번 미성년자가 물건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판매자가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판매자가 이미 파는 거죠.
여기 위에서 분명히 판매자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얘는 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한 계약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더 내려가 보면 한 번 더 가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취소의 경우 본인, 법정 대리인 등 법에서 정한 취소권자가 주장해야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법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14세 미만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없어서 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정답이 됐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답이 3번밖에 없었습니다. 2번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틀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3, 4번 중에 고민하는 게 맞긴 한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판매자가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겠다고 했지만 미성년자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거였습니다. 네, 또 24번도 어쨌든 그 달리 나오는 부분이 항상 늘 틀리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잘 풀었던 것 같고 또 질문할 거 네, 없으면 OTT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OTT 30번까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그 29번 문제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였었고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을 잘 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유형은 웬만하면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갑이 어땠는지 을이 어땠는지를 계산했으면 되겠죠? 질문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문학이었습니다. 31, 33번까지 그 현대시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틀리신 거니? 33번 틀린 애들이 좀 있었고요. 뭐 어제도 피드백 해보니까 33번이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다 마신 건가요? 없어요? 네, 이것도 좀 맞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었는데 앞에 가보면은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여기 가보시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실의 이 모습을 여기서는 그냥 뭘로 본 거냐면 극복하는 상황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의 떨어지는 상황으로 봤던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가 뭐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렇게 되는 튀어오르는 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 모습까지는 아직 떨어지는 상황으로 봤던 거였었고 그런데 그게 튀어올라서 어쨌든 극복하는 상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였었습니다. 아니면 얘도 이제 이거라고 봤으면 나의 생애 영광은 무엇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이 생애의 영광은 뭐였다? 지금의 화려한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장 좋았을 때를 뜻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장 좋았을 때고 얘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화자가 의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튀어올랐을 때 극복 의지가 되는 거라서 그 전 상황으로 봐서 이게 아마 오답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다 맞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위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은 하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했으면 좋겠다. 올라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강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틀린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뒤에서 틀리신 거 있을까요? 37번까지요. 그 레디메이드 인생인데요. 그 34번 같은 경우에도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대소설 문제 풀 때 이렇게 A로 묶여서 나올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서술 방식을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나를 갖다가 먼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글은 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다 틀렸습니다. 이 글은 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내부라고 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야기 내부의 주인공, 어쨌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이건 다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야기 내부의 주인공,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얘네들 다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지금 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 2, 3번은 이미 다 패스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외부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결국은 얘네들은 다 나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얘는 나가 안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차이점 뭐냐면 봐 이거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배웠어. 위에 거를 뭐라고 했었어요? 5글자로 바꿨죠. 3인칭 전자작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말도 썼다 진짜. 제한적 작가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3인칭인데 똑같이 3인칭인데 전자작가입니다. 봐 현대소설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 그럼 정답은 그냥 4번입니다. 알겠어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현대소설은 다 제한적 작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거고 우선 관찰을 하고요. 그 관찰에 따른 본인의 심리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요. 현대소설은 그냥 위에 게 정답입니다.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람 관찰하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니면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알아주세요. 이거는 이게 사실은 얘한테 밑에 거에 포함되는 거야. 위에 게. 근데 어차피 위에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틀리신 거. 그 보기 문제 제발 여기 있는 자른 다음에 그 뒤에 내용 찾는 거만 잘하셔도 진짜 정답 한 절반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에 태평천하 배우는 학생들 있거든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충전입니다. 질문하실 공개통전. 네, 안 읽어서 틀린 애들도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 다음에 41 마지막 45번 고전시가나 수필 묶은 거예요. 그 제발 이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게 시입살이 노래 나오면 이거 나오면 여기가 정답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 이 거의 한 싸움과 우리 한 싸움은 지난번에 아마 얘기 살짝 해준 것 같나? 어쨌든 이건 자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렇게 시집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나오면 여기부터 묻는 이거 설명하는 부분이 제대로 된다부터 보는 편입니다. 근데 뭐 그게 나왔으면 그런데 안 나왔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뒤에까지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없으면 네, 없으면 틀린 번호만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 틀렸는지 궁금해서 정확하게 카톡 돼요? 몇 가지 없었는데 긴장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했나? 막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틀린 번호만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거는 그냥 그 드리기는 하는데 뭐 강제성은 띄지 않겠습니다. 저기 뭐지? 고2 것도 드리기를 할 건데 고2 투스 거 하나 더 드릴 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 전에 시간 재는 걸로 한번 풀어봤으면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피드백은 안 하겠습니다. 저걸로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본 모의고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나갈 건데 뭐 틀렸는지가 궁금하니까 한번 바꾸셨으면 합니다. 천지, 사고, 대성별 중에 고1 거 준비했구나. 그냥 고1 거 드릴게요. 중산하고 중산년들 본 걸로 드릴게요. 중산년 중이니까 어디 못 찾지? 이 특수 것보다는
그 대성계 좀 더 어렵긴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로 드릴 건데 약간 스캔본이라서 흐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딱히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걸로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거 가져와야지. 거 가져와야지. 18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하나 배우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까지, 19페이지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까지 가시면 되고요. 연휴니까 오늘 3시간 하시는 분들은 오늘만 3시간 내려가서 다음에 안 그릴게요. 아니 또 뭐 시험 임박해서는 모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네, 향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했던 것 같긴 한데 맨 밑으로 오시면 돼요. 그 맨 밑에 와주시면 우선은 특징인데요. 그냥 여기는 또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일단은 여기는 감각적 심상에다가 붙이겠습니다. 항상 심상을 쓰면요 생동감을 높인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높이는 효과는 이겁니다. 사실 심상이라고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미지랑 심상이랑 똑같아요.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영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생동감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시에서는 다 심상이 쓰입니다. 최소한 시각이라고 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모의고사에 나오면 안 틀리는 말입니다.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입니다. 일단 후렴구가 중요한데요. 얘가 별표인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번 후렴구가 나오는 것을 병렬식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향토적인 소재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의 특징이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뒷장으로 가보시면 향수인데요. 네, 1930년대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즘이라고 해서 그 감각적인 심상을 자유롭게 쓰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나중에 시의 경향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시험법이 있는 학교가 있었나? 시험법이었니? 아니죠. 충고랑 국어니 시험법이었구나. 네, 아무튼 뭐 보세요. 보면 예리하게 지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주되는이 왼쪽 아래가 보면 떠든다라고 표현이 나올 거예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자주 짓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낱말뜻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 낱말뜻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지주된다는 자꾸 짓거리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해설필이에요. 얘는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해가 질 무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1번이겠고요. 또는 소리가 낮고 느리게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이라고 본다면 시각적인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낮고 느리게는 청각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석이 두 가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함초롬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는 또 낱말 뜻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올라와 주시면 이제 가보면 레니안이 지르덴을 위에다가 일단은 청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청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썼고요. 그리고 여기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개천이 자꾸 짓거린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실개천에 대한 의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개천이 네모가 되겠어요. 실개천에다가 네모 치세요. 그 네모 치는 것들은 여기다가 그냥 따로 네모를 설명하면 얘 같은 경우는 향토적 소재가 되겠습니다. 향토적 소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쨌든 농초를 드러내는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이 휘둘러 나가고는 당연히 여기다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여기 휘둘러 나가고 위에다가는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떠드는 실개천이 휘둘러 나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각 하나로만 보고 여기서는 그냥 시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에다가 네모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황소도 네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기는 아까 낱말뜻 2개 때문에 알아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빛 개울을 울음에다가 늦추시고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는 공간각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공간각입니다. 그 울음을 갖다가 뭐에 비유했기 때문에 울음을 금빛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울음을 금빛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금빛이 울음을 꾸며주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뒤에 걸 꾸며줬을 경우에는 뒤에 거에 앞에 거 화가 되는 거였습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는 앞에 거에 뒤에 거 화였고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울음을 금빛으로 표현해서 청각의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곳 당연히 어디겠어요?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향토적인 소재가 2가지가 쓰였고요. 각각의 어떤 감각이 들어가는지 청각, 시각, 그 다음에 공감각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공감각은 하나만 더 밑에다 쓰시면 얘는 감각의 뭐라고 얘기했었다? 또 다른 말로는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청각이었는데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었던 거였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공간 맞춤 심산 찾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라고 하는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후렴구가 됩니다. 얘가 사실상 별표 3개였었고요. 이 작품은 후렴구가 나왔어요. 이 후렴구는 1차적인 기능이 뭐였다? 연을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이게 2번째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복되는 거니까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움의 정서를 갖다 환기합니다.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칠리아는 여기 잊을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서리법이라서요. 여기 서리법 밑에다가 그냥 어쨌든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부는 서술형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후렴구 사용의 효과를 쓰라고 하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충고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1년은 이런 설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연으로 내려와 주시면 질 화로에 제가 씹어지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질 화로에다가 네모가 되겠습니다. 네, 질 화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 왜 주물로 만든 화로가 되겠는데요. 쇠도된 화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에 워낙 추웠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온돌만으로 덮이는 게 조금 추웠기 때문에 요만한 뭐 이렇게 뭐 바가지 같은 모양으로 해갖고 화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고구마를 갖다 넣어서 어쨌든 익혀먹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질환은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어요. 중산인들이 이것 때문에 틀렸는데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에요. 얘는 보충교재에 얘가 있어갖고요. 보충교재가 시험범위인 바람에 얘가 나왔는데 그 계절적 배경을 애가 못 찾은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근데 누가 봐도 계절적 배경은 어디 있다? 이 질환이랑 관련된 거 겨울이라고 하는 게 얘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나 향토적 소재였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식어졌으니까 무슨 감각으로 가야 돼요? 뜨거웠다가 식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감각이에요? 촉각입니다. 이거 촉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겠고요. 당연히 뜨거웠다가 차가워진 거니까. 그 다음 비인밭의 비인은 뭐 다 설명하면 시적형입니다. 비인은 시적형이었고요. 밭에 그 다음 밑줄치고 별표입니다.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리고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린대요. 그럼 이거는 앞에 게 뭐가 되겠고요? 주어고요. 말처럼 달린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서술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앞에 거에 뒤에 거 하니까 청각이 뭐가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시각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시는 항상 누구게 나오냐면 똑같은 이미지인데요. 김강균에 뭐가 있었냐면 푸른 종소리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웨인촌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분수처럼 터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목이 웨인촌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푸른 종소리가 나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했었어요? 푸른이 어쨌든 종소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거에 앞에 거 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간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었죠. 그 다음에 김기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1930년대 이미지즘인데요. 그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새파란 초색깔의 시리다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시각이었었죠. 그쵸? 시리다는 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표적인 표현들이었었죠. 공간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게 두 가지 유형이다. 어떻게 내는 학교가 있냐면 공간가초 신상을 찾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가장.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네 둘 중에 하나한테 기억 또는 니은을 해놓고 어쨌든 공간가초 신상을 다른 시에서 찾으라는 거지. 그쵸? 그럼 이제 얘네 나오면 정답인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그리고 어려운 거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아닌 거 찾는 문제. 다음 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공간가초 신상이 없는 걸 찾는 문제도 나와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했잖아. 근데 이 청각의 시각화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냐면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청각의 시각화인데 하나만 청각의 시각화가 아닌 게 나오기도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 공간감 문제는 알맞은 게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닌 거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청각의 시각화가 4개 나오는데 하나는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매하다. 잠깐만.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있어. 네, 맞아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에 무슨 화로 봐야 돼요? 시각의 청각합니다. 알겠어요? 얘는 왜 굳이 써줬냐면 청각의 시각화가 아닌 걸 찾으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정답이었어. 얘는 태양이 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태양의 직원 모모의 모모는 앞에 거의 뒤에 거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어 서술로 되어 있거나 A의 B로 되어 있으면 다 앞에 거에 뒤에 거 하고요. 앞에가 관형사형 어미가 나오는 용어의 관형사형 다음에 뒤에 체험이 나오면 뒤에 거에 앞에 거 화가 되는 겁니다. 좀 그지 같긴 한데 아무튼 그냥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굳이. 또 이거 외에도 그냥 또 써볼게. 은빛 비린내 있어. 그 은빛 비린내는 뭐예요? 이거는 후각의 시각화입니다. 얘를 갖다 꾸며주는 겁니다. 그쵸? 후각의 시각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목이 긴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써드리면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자욱한 풀벌레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도 마찬가지로 긴가민가 건데 얘도 역시나 풀벌레 소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원래 청각의 시각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닌 거 찾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다도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이거는 되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웬만한 공간감은 이렇게 다 써놓은 걸로 하고요.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공간각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좀 더 드렸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엷은 조림의 겨운 읽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에 집베개에다가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베개가 집으로 되어 있었대요. 네, 역시나 고양이 모습이었었고요. 향토적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각이었었고요. 여기도 뭐 두 줄은 시각입니다. 둘 다.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시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흙에서 자란 내 마음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흙에다가 네모했어. 흙은 내두자. 그 다음에 파나 하늘빛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쳐야 되냐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일단은 파안에서 시적 포용 쓰였다는 것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그리고 시적 포용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운율형성입니다. 그 시적 포용은 그냥 다 전부 다 그냥 운율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빛이군요. 그 하늘빛은 뭐였었냐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었던 꿈과 이상을 갖다가 하늘빛에 비유해서 들어있던 거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함부로 쏜 화살도 동그라미 칠게요. 이 화살은 저기 있는 이상과 꿈에 대한 뭐였다? 동경이었습니다. 정말 저기 있는 이상과 꿈을 이루고 싶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풀섭 이슬에다가 내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 향투적이었었고요. 함초롱 희적시던 곳이니까 여기다가 촉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파란 하늘빛이 그리고 옆에다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색채형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은 어쨌든 3년 같은 경우는 시각과 촉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낱말도 확인했고요. 네, 시적 포용 설명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가 됐으면 좀 타발에서까지는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설바다의 춤추는 반물결 같은 에다가 여기다가 지급법이 되겠고요. 지급법이고요. 당연히 이 춤추는 반물결 위에다가 보조관념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얘네가 보조관념인데 지금 항상 같이처럼 앞에가 보조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비밀머리에다가 사선을 팍 거주세요. 그 다음에 이 검은 비밀머리가 원관념이에요. 저기 있는 지급법의 보조관념을 비유한 원래 관념이 누구냐면 비밀머리예요. 그래서 이거 누이까지 가면 큰일 나요. 여기 있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반물결은 누이의 검은 비밀머리를 비유한 거지 어린 누이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낚시 문제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 춤추는 반물결을 그러니까 검은 비밀머리를 춤추는 반물결에 비유했잖아. 그럼 지급법 외에도 여기를 갖다 또 무슨 법으로 보냐면 어떤 학교는 의인법으로 보고 또는 어떤 학교는 활용법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의인법으로 보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활용법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면 반물결이 죽었는데 살아있지 않은 건데 춤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활용을 본다라고 하는 썰도 있지만 춤추는 건 사람만 추기 때문에 의인법으로 보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둘 중에 뭐로 설명하는지를 한 번만 더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선생님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였고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냥 여기 소박하고 평범에다만 밑줄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쓰면 역시나 시각이었었죠. 시각이었었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움에 싸는 역시나 촉각입니다. 등에 지고 이삭 춥던 곳이 되겠습니다. 또 뭐 굳이 뭐 이삭에다가 내고 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가 향토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조그만한 것씩 보면 앞에서 비유한 걸 통해서 지금의 비밀머리가 역동적으로 휘날리는 모습을 드러내고요. 뭐 구김살 없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때 거는 여기 소박한 아내의 모습은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으로 봤습니다. 니네 교과서는. 그래서 이런 설명까지 어쨌든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후렴구의 기능은 역시나 별표 3개입니다. 아까 거기 4가지 써져 있었는데 역시나 뭐 연과 연을 구분하는 건 이미 아까 얘기했고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 형성하고 있고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있고 통일성을 부여하니까 5가지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아니면 하나 차림 문제가 나오는 게 제일 무난한 문제였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줄이요. 오열입니다. 하늘에는 성근별인데 여기 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꽉 찼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하늘에 꽉 찬 별은 틀린 겁니다. 꽉 차는 X표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여기 모래성 때문에 한 번 더 밑주셔야 돼요. 이 모래성이 동화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서리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서 가을을 뜻해요. 가을. 여기서 가을을 뜻하는 게 설이에요. 왜냐면 서리가 내리는 게 가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 우직고 지나가는 우직고 밑에다가 청각. 이것도 미를 타락이죠. 우직거든요. 어쨌든 청각이고요.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을 시각을 씁니다. 이 초라한 지붕은 어쨌든 가난을 뜻합니다. 가난. 세모칠까? 어쨌든 초라한 지붕이 세모였었고요. 가난을 뜻하기 때문에 흐릿한 불빛도 역시나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란도란은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청각인데 약간 정다운 또는 뭐 정겨움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촌의 어쨌든 가난한 모습과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정다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뭐 단란한 모습이라고 나와있지만 어쨌든 청각과 시각이 들어왔습니다. 1, 2, 5 1, 2, 5, 3, 4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어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표현법이 있어요. 이 작품에 쓰인 표현법 하필이면 4개거든요. 의인법, 반복법, 설인법 여기 활용법이라고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급법이라고 저기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법이라 해서 5가지가 쓰였어요. 그래서 5가지 예시가 나온 다음에 이 작품에 쓰이지 않은 표현법이 나타난 내용을 찾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나중에 볼 거고요. 어쨌든 표현법은 5가지 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1, 2, 5년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뭐뭐는 곳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3, 4년이면 일단 뭐뭐 더는 곳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보거든요. 대구법이라고도 봐요.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 시제로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뭘 갖다 준다? 생동감을 높입니다. 생동감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형이에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회상입니다. 회상. 네, 회상의 성격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회상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라 말했다? 그리움과 말했습니다. 네, 그리움을 부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네 둘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문장 구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장 구조가 어쨌든 반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또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율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운율 형성 요소가 2가지인데 후형구,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반복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 2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는 곳으로 끝나는 게 1, 2, 5년인데 현재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동감을 높이고 던 곳은 회상이기 때문에 그리움을 더 부각하는 겁니다. 네, 이제 피라미드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학습 활동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 활동에 보시면 항상 여기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거 해석기가 아까 시간 개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시간 개념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드러내는 것들인데 어쨌든 잘 보세요. 이것들을 그 나중에 까먹어서 뭐 하나 뭐 빈칸 쓰는 문제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3가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고 같은 경우는 딱히 이게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식이고요. 그 다음에 고향은 어떤 곳인지도 필요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1번만 중요합니다. 그 나서는 오른쪽에 보면 뭐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 작품에 들어간 정서는 뭐였다?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그리움, 돌아가고 싶다, 잊지 못할 것이다. 그냥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2가지. 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였었는데요. 그 통상구조의 반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무슨 법이라고 했었다? 대구법입니다. 그 1, 2, 5년은 는이고요. 3, 4년은 덩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구의 반복이 이렇게 해서 2가지였습니다. 운율을 형성 요소 2가지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왔다. 요거는 네, 저렇게 2가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빈칸 채우기 문제 나왔었습니다. 특히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네, 공간맞춤 심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맨날 빈칸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냐면 촉각하고 공간각입니다. 사실 얘네는 지금 3가지 여기는 뭐 무한대입니다. 시간수 신상은 전체 다 썼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빈칸은 촉각 아니면 공간각으로 가는데 촉각도 아까 함초로 휘적시던 빠바오메사 이렇게 2부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늘 얘기하지만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가 되고요. 고향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쓰겠습니다. 효과까지 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법입니다. 표현법도 어차피 이 표 자체가 별표입니다. 이 작품에서 각각의 표현법이 쓰인 부분, 의의법이 쓰인 부분이 어디냐? 실개천 또는 아까 그 춤추는 반물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이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근데 아마 교사 중에 다 이렇게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90% 이상의 선생님은 다 활용법으로 가르치거든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신 선생님들 빼고는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던 거였었고, 맨 밑에 거는 스스로의 활동이었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끝이었습니다. 화살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어린 시절의 그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이었었고요. 이건 소박한 아내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일단 배워봤고요. 뒤에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21페이지요. 한 번 더. 여기. 이렇게까지 오늘은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성과 모의고사고요. 일단은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져오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월요일날 좀 여유 되면 아침에 할 일 없을 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기억한 루트스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가방 싸주시면 되고.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 합주지. 저기 맞췄어. 답지 않았어. 네, 고생.